자, 2018년 4월에 시행된 고3 가형 모의고사 해설을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평을 좀 하자면 21번과 30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다라고 느껴지고, 그런데 이제 뭐 어렵다라고 하는 게 전혀 뭐 풀기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복잡한 뭐 정답률이 뭐 1%뭐 이렇게 한 자릿대로 나오는 그런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충분한 경험이 있지 않으면은 좀 손대기 힘들었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29번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건 분류를 통해서 보는 건데, 기본적인 어떤 연습,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어떤 정수들의 분류라든지 아니면 확률 통계에서의 어떤 상황적인 분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습 없이는 역시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우리 주요 문항들을 좀 풀어보는데, 먼저 그 12번 문제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같이 한번 간단히 이제 해결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F, F'을 초점으로 하고 0,1을 지나는 타원 C가 있는데, 두 점 A, F'을 지나는 직선이 타원과 만나는 점 중에서, 자 여기에 이제 그 핵심이 있는데, 타원과 만나는 점 중에서 A가 아닌 점을 B 이렇게 표현했다는 얘기는 직선과 타원이 만나는 점 중에 하나가 A란 얘기니까 바로 0,1이라고 하는 요 점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단축의 꼭지점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타원을 좀 그려놓고 보면은, 자, 그림이 좀 이렇게 이쁘지는 않지만 0,1이라고 하는 요점이 A가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또 타원의 초점을 갖다 우리가 F라고 이렇게 놓도록 하자. 그러면 타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1의 제곱분의 Y제곱,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1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자, 그래서 F'이라고 하는 점이 여기에 있고 F라고 하는 점이 이렇게 있을 때, 자, A, F'을 지나가는 직선, 그래서 타원과 만나는 점을 B,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삼각형 A, B, 그 다음에 F 이렇게 봤네, 그지?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AF', AF도 장축의 길이, 그 다음에 BF'하고 BF도 장축의 길이가 되는 거니까, 바로 둘레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장축의 길이의 2배, 그러니까 2 곱하기 2A, 그래서 16이 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A 값은 4가 될 거고, 그러면 초점의 좌표로 갖다 우리가 C,0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C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A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래서 15라는 값 얻을 수가 있어. 그래서 2루트 15, 이렇게 3번을 답을 하면 되겠죠.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문제 또 1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자. 요것도 아마 물론 뭐 대부분 학생들이 잘 맞췄겠지만, 연산을 하다가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항상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지수함수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로그함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했어. 자, 그래프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이 함수가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라는 것을 파악하고, 두 번째, 점근선이 어디에 있는지, 세 번째, 절편이라고 하는 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얘네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정확히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수로그함수 문제를 풀어갈 때는 좌표를 찾는 게 언제나 문제풀이의 핵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필요 없어도 가급적이면은 연습할 때 여러분이 좌표 설정하는 어떤 그런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보면 여기 보이는 이 지수함수라고 하는 게, 로그함수라고 하는 게 x축과 만난 점이니까 진수가 1이 돼야 돼. 진수가 1이 되려면, 자, a가 얼마가 되면 되겠어? 그렇잖아. 진수가 1이어야지 로그값이 0이 되는 거니까 x가 a가 되는 점, 그래서 a,0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점 B의 좌표가 될 텐데, 요 점을 우리 이렇게 설정 한번 해봅시다. 자, P, 이렇게 놓게 되면 지수함수 위에서는 2에 P-A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또는
자, 이 값이 뭐랑 같을 거냐면 a의 자, 로그 2의 p-a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놓을 수가 있겠지. 자, 이런 식으로 관계식을 하나 우리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자, 이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삼각형 OAB의 넓이. 자, OAB라고 하는 이 삼각형의 넓이. 자, 이 넓이가 얼마가 되겠다? 2분의 7a가 되겠대. 자, 그런데 봐. 밑변의 길이는 얼마가 되고 밑변의 길이는 OA 길이가 되는 거니까 a가 되겠지. 자, 높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이걸 h라고 얘기를 했을 때 BH가 바로 높이가 돼. 즉, 요 y좌표라고 하는 요 놈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바로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요 BH로 표시를 하고 우리가 2분의 7a라고 하는 넓이를 나타내 주면은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H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자연스럽게 BH 값은 얼마가 되겠다? 7이 되겠다. 지금 이 y 값이 이게 지금 7이 됐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지? 자, 그럼 얘들아 봐봐. 2의 p-a 빼기 1은 7이니까 자, 이 관계식으로부터 2의 p-a는 8이 될 거고 따라서 p-a는 얼마가 되겠다? 3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러고서 여길 보니까 p-a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라고? 이 값이 3이래. 그러니까 여기서 관계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a 로그의 2의 3 더하기 1이니까 4. 자, 이 값이 7이 되면 자,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됩니까? 2분의 7이 나오게 되겠지. 그지? a 값이 2분의 7이면은 b의 좌표, a 좌표 다 찾았으니까 중점의 좌표는 여러분이 좀 찾을 수 있겠다. 그지?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4번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는데 뭐 사실 기본 문제 연습을 많이 한 학생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겠지만 아직 좌표 설정하는 게 좀 어색하고 어려운 학생들은 지금 이 문제를 토대로 해서 지수로그 함수는 좌표라고 하는 것이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라고 하는 것을 작성하고 기본적인 요소들 찾는 게 핵심이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만 더 이제 첨가를 하자면은 지수함수랑 그 다음에 로그 함수라고 하는 거 있지. 얘네들이 동시에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y는 x의 대칭성에 대해서 묻는 경우도 굉장히 좀 많아. y는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성.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역함수 관계로 주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고 15번 문제는 사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16번 문제로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6번 문제 봅시다.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2의 x는 위에 두 점 a, b. 자, x좌표가 반대 y축 대칭되어 있는 점이지. 그지? x값이 다시 말하면은 자, 이렇게 해서 수선의 발 내리고 이건 적지 마세요. 자,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이 길이가 이제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어쨌든 뭐 그렇다는 거고. 자, 여기에서 접선을 갖다가 LM이라고 얘기를 하자. 이때 두 직선 LM이 이루는 각이 예각의 크기를 갖다 4분의 파이. 자,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 뭐야? 탄젠트의 덧셈 정리고 교과서에도 뭐 기본 예제 같은 걸로 나와 있지. 자, 상황을 갖다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자, 여기 x축 이렇게 해서 여기 L 이렇게 해서 얘를 갖다가 M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그리고 요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하고 요 각의 크기 베타라고 하고 얘네 둘이 이루고 있는 예각의 크기 뭐 요런 각의 크기 아이고 다시 한번 L M 그리고 요 예각의 크기 여기를 갖다 우리가 세타라고 얘기를 했을 때 두 내각의 크기 합은 외각의 크기와 같기 때문에 알파는 베타 더하기 세타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따라서 세타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될 거고 알파 빼기 베타가 될 거고 따라서 탄젠트의 세타라고 하는 것은 탄젠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래서 덧셈 정리 이용해서 1 더하기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의 베타 예각의 크기면 여기다가 절대값 붙여주겠다 뭐 이런 거야. 그지?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절대값을 붙여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 직선의 기울기를 갖다가 기울기를 뭐 A라고 하고 이 직선의 기울기를 갖다가 우리가 B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탄젠트의 알파라고 하는 게 B가 될 거고 탄젠트의 베타가 A가 될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지?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 이쪽에다 좀 이어서 쓰도록 할게. 1 더하기 AB 분의 탄젠트 알파니까 B 마이너스 A
자, 이렇게 해서 기울기 값으로 나타내 줄 수 있겠다. 그러니까 결국엔 덧셈 정리에 대한 물음이 되는 거야,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기본적인 내용은 확인했으니까. 얘들아,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내용 정리를 좀 해주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이해했다라고 하는 게, 이 이해가 풀이라고 하는 거 내용이 뭔 소리인지 알아들었다는 이건 이해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교과 내용을 가지고서 어떻게 적용해 나가는지 그 적용의 과정과 어떤 원리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쉬운 문제라고 해가지고 대충 넘겨버리면 안 되고 정확하게 그 원리를 여러분 스스로가 머릿속에 연상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봅시다. A라고 하는 점이 뭐였냐면은 A가 t, 2의 t승 이렇게 나왔고, 점 B가 뭐였냐면은 점 B가 마이너스 t, 2의 마이너스 t승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지? 자, 그러면은 이 L의 기울기, 자,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될 거냐면 접선의 기울기니까 미분해가지고 미분계수, 그지? t를 갖다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2의 x승 미분해봤자 2의 x승이니까 자, 2의 t승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 m이라고 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돼? 이 기울기는 2의 마이너스 t승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 우리가 요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하고 요 각의 크기를 베타라고 합시다. 됐지? 그럼 요 각의 크기 여기가 4분의 파이니까 알파라고 하는 게 베타 더하기 4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풀이 이쪽으로 좀 이어갈게요. 그래서 탄젠트의 4분의 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 탄젠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식을 정리해보면 탄젠트 4분의 파이 1이 되지, 그지?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라고 하는 게 바로 얘잖아. 이렇게 탄젠트의 알파, 얘가 바로 뭐가 돼? 이게 탄젠트의 베타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갖다 집어넣읍시다. 분명히 탄젠트 알파가 더 크니까 자, 1 더하기 어떻게 돼요? 2의 t승에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승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의 t승에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승이 되겠지. 그러면은 얘네들은 역수의 곱이니까 어차피 1이 나와. 그럼 분모는 2 넘겨버리게 되면 2의 t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승은 자, 2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래서 양변에 2의 t승을 갖다 곱해가지고 우리가 방정식 처리를 해주면은 2의 t승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의 t승, 그 다음에 더하기가 아니고 빼기 1.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근의 공식을 써도 되고 완전 제곱을 이용해도 되는데, 양수 2의 t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와요? 1 더하기 루트 2 더하기 1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지? 양변에 2를 갖다 더해버리면은 2의 t승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의 t승의 더하기 1은 1. 그럼 2의 t승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 아니라 참 이쪽은 2가 돼야겠지, 이렇게, 그지? 그래서 2. 그래서 제곱 풀어주게 되면 2의 t승 마이너스 1은 루트 2. 그래서 루트 2 더하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t 값도 구할 수 있겠다. 자, t는 ln 루트 2 더하기 1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두 점 A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걸 표현 한번 해봅시다. 직선 AB의 기울기. 자, 그럼 이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x좌표의 차 t 마이너스 t 그럼 더하기 t 이렇게 바뀔 거고, y좌표는 2의 t승에서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승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그지? 자, 그럼 t 더하기 t는 이 값의 2배니까 2 ln 루트 2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2의 t승에서 2의 마이너스 t승은 자, 2의 t승은 루트 2 더하기 1이었고 마이너스 그 역수 루트 2 더하기 1 분의 1. 그런데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루트 2 마이너스 1이죠. 분모 유리화하면, 그지? 그래서 빼면 어떻게 돼? 루트 2 사라지니까 2. 그럼 2랑 같이 약분되고 남는 것은 ln 루트 2 더하기 1 분의 1 이렇게 남겠죠. 정답이 그래서 1번이 나오겠네. 이해됐습니까? 차근차근 이렇게 표현하면서 보게 돼. 보면 이제 됩니다. 자, 그다음 17번 문제로 또 넘어가자. 자, A가 2보다 큰 실수일 때 Y는 2의 x-1승과 Y는 A의 x승이 만나는 점의 좌표. 자, 교점을 갖다가 찾아라. 교점의 x좌표 찾아라. 그럼 둘이 뭐 하란 얘기야? 자연스럽게 연립을 하란 얘기죠. 물론 이 식은 이제 그 지수함수의 이제 극한 뭐 이런 것들을 갖다 계산하란 얘기인데,
자, 어쨌든 먼저 연립하라는 명령이 제일 처음에 나왔으니까 우리 연립을 한번 해봅시다. 차근차근 좀 풀어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y 값이 똑같다로 놓으면 2에 x-1제곱은 a의 x제곱. 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풀어나가도 되는데 양변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연로그를 갖다 취해버려도 상관이 없겠지, 그지? 자, 그럼 좌변은 얼마가 됩니까? x-1이 되고 우변은 x ln a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자, 얘 넘어오고 1 넘겨버리면은 x 개수로 묶으면 1 ln a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 값이 1이 된다. 아이고, x 어디 갔니? 자, 곱하기 x는 1이 된다. 자, 따라서 x는 어떻게 됩니까? 1 ln a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지? 1 ln a분의 1.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얘가 fa가 되겠죠. 자, 그래서 2-a fa 분의 1이니까 자, 주어진 극한의 식을 갖다가 써보면은 리미트 a가 2 우극한으로 갈 때 자, 이렇게 쓸 수 있겠네. 2-a분의 자, 2-a분의 자, 얘 역수니까 1 ln a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지? 1 ln a.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런 식 알고 있잖아.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의 x승 마이너스 1은 1이 되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ln 1 더하기 x. 자, 이 값도 이제 1이 된다라고 하는 이 식들은 다 알고 있죠. 자, 지금은 로그 함수니까 지금 이런 식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얘기인데, 어디로 가? 0으로 가는 모양으로 맞춰줘야 되고, 두 번째. 자, 얘네들의 모양이 어때야 된다? 얘네들의 모양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지. 근데 0으로 가는 모양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해줘야겠어? 0으로 가는 형태로 보통 우리가 치환해서 이제 많이 풀어봤었죠, 그치? 자, 그래서 치환을 좀 해주도록 할게. 자, 뭘 치환할 거냐면은 a-2라고 하는 것을 t로 치환하자. 그럼 얘는 0의 우극한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치? 자, 그러면은 주어진 극한의 식은 어떻게 바뀝니까?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그냥 우극한 생략하고 0으로 나타낼게요. 그럼 2-a는 이 값에 마이너스를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t분의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1이라는 값은 얘는 ln 2라고 써도 되잖아, 그지? 그래서 어떻게 바꿀 수 있어? ln a분의 2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그지? ln a분의 2인데 이 a라는 값 대신에 넘겨버리면, 이렇게 해서 넘겨버리면 a는 t 더하기 2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를 t 더하기 2 이렇게 좀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식을 정리하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t분의 자, 어떻게 돼? t분의 2 자, ln t분의 2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아니지 다시 좀 계산합시다. 얘가 ln 2가 되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놓고 일단은 좀 써볼게요. 괜히 바꾸려고 그랬다가 자, 마이너스 t분의 한꺼번에 계산하려고 그랬다가 지금 문자를 좀 잘못 쓸 뻔했어. 자, 이렇게 이제 바꿀 수 있는데 이 값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얘 대신에 2 더하기 t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그지? 이해됐니? 이렇게 먼저 바꾸면 a 대신에 넘어가서 2 더하기 t를 갖다 대입하고 그대로 써준 건데, 마이너스 분모 분자가 똑같이 마이너스 1을 갖다 곱해버리면은 식이 이렇게 나오겠죠. t분의 자, ln 2 더하기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ln 2 이렇게 바뀌겠지, 그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면 ln 자, 진수끼리 나눗셈 하는 거니까 1-2분의 1 더하기 2분의 t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2분의 t가 있으니까 모양을 맞춰줘야 돼. 2. 자, 그냥 곱하기 2. 그러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얘네가 어디로 가? 1로 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남는 것은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해됐습니까? 중간에 차근차근 계산하면 좀 괜찮을 것을 한꺼번에 하려다가 그래서 마음이 급하면 안 돼요. 좀 여유가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18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18번 문제를 보시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y제곱은 16x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초점의 좌표 좀 찾아줘야겠지, 그지? 자, 어디가 돼? 4,0 준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자, 그리고 점 a가 3, 4분면에 있대. 그리고 a에서 포물선에 그은 기울기가 양수인 접선이
포물선과 만나는, 즉 접점을 갖다가 B라고 놓겠다. 자, 그럼 얘를 갖다가 우리가 A, B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단은 포물선 위의 점이니까 B제곱은 16A라고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요 접선의 방정식인데 요 접선의 방정식 바로 어떻게 구할 수 있어? BY는 8X 더하기 A,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이제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데, 근데 얘들아 이거는 이제 먼저 설명을 좀 하자면은 2차 곡선 문제가 나오잖아. 그런 방향이 딱 두 가지라고 보면 돼.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가는 방법과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이제 그 문제들이 있는데,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가는 문제가 보통은 조금 어렵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을 보통은 그 기본적인 요소들 있지. 기본적인 먼저 뜻. 기본적인 뜻. 포물선이 무엇이다 말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포물선이라고 하는 것은 포물선 위에 한 점에서 한 정점과 정직선에 내린 그 길이가 어떻다. 똑같은 점들을 갖다 모아놨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지. 그랬을 때 그 정점을 갖다가 초점, 정직선을 뭐라 그래? 준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그지? 그런 요소들을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뜻을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서 방금 말한 뭐 준선, 초점 이런 요소들, 그지? 그 다음에 기본적인 방정식,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식을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문제는 보통은 접선 문제로 이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접선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냐? 우리 미적분에서 배웠던 것처럼 접점을 갖다 찾아라로 이제 풀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접점을 찾아가는데, 그럼 이것도 이제 방향이 두 가지지. 접점이 주어진 뭐 공식 문제. 이거 뭐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지? 포물선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돼요? y제곱은 4px에 접점을 x1, y1 이렇게 놓게 되면 y1, y는 그 다음에 2p의 x 더하기 x1 이렇게 되고, 타원 같은 경우에는 a제곱분의 x1, x 더하기 b제곱분의 y1, y는 1, 뭐 이런 공식들이지, 그지? 또 하나는 뭘 이용하는 방법이 있냐면 미분을 이용하는 방법, 그지? 자, dy dx라는 식을 구해가지고 x에 x1을 넣고 y에 y1을 넣게 되면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되는 거고, x1, y1을 지나기 때문에 미분을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 구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보통은 다이렉트로 구하는 게 어때? 계산이 좀 적기는 해. 그런데 기울기라는 것 자체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으면, 포커스가 기울기 자체에 가 있게 되면은 그때는 미분을 이용하는 게 조금 편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2차 곡선의 이제 방향이라고 하는 거를 언제나 이제 이렇게 잡고 있으면 되는 거고.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접점을 A, B로 놓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다. 됐지, 그지? 자, 그럼 사실 요 점이 마이너스 A가 되는 거는 우리 다들 배웠죠, 그지? 자, 그리고 이 A라고 하는 점이 X좌표가 얼마가 돼? 뭐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겠지, 그지? 마이너스 4, 그런 다음에 X값이 이 접선의 방정식에서 X값이 마이너스 4가 되는 점이니까, 자, X에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Y는 얼마가 돼요? Y는 B분의 8에 마이너스 4 더하기 A,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4, B분의 8 곱하기 A 마이너스 4, 이렇게 좀 바꿔 쓰자. 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요게 이제 A점의 좌표야. 자, 그랬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AC의 길이와 CH 길이. 일단은 CH 길이는 B점의 Y좌표, 즉 B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C의 길이는 뭐가 될 거냐면 요 점의 Y좌표에 마이너스 1 곱한 거. 그러니까 B분의 마이너스 1 속에다 곱하게 되면 8에 4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요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AC의 길이 B분의 8에 4 마이너스 A 곱하기 CH 길이 B, 이렇게 해서 이제 8이 나온다는 얘기네. 그럼 B 값은 자연스럽게 약분되니까 8도 약분하고 나면 따라서 A 값이 3이라는 거 구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 이 식에서 A 대신에 3을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B는 루트 48이니까 4루트 3 뭐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이때 삼각형 ABH의 넓이를 갖다가 구해라. 그러면은 이제 다 구했지? 이 길이 얼마 나옵니까? 이 길이가 4고 이 길이가 A인데 A 값 3이니까 밑변의 길이는 7이고, 그지? 근데 B 값은 4루트 3이고, 자, 4루트 3이 되고, B 대신에 4루트 3 집어넣으면은, 자, 이 값은 4루트 3분의
a는 또 3이었으니까 8 이렇게 나오지, 그지? 그래서 얘네들 더해가지고 높이 찾아서 넓이 계산하시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19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19번 문제는 뭐 이게 설명만 좀 길어 보이는 것 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 자, 차근차근 읽어봅시다. 다음은 1부터 n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n개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 공을 동시에 꺼낼 때, 자,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 이때 꺼낸 공에 적혀있는 세 수 중에서 어느 두 수도 연속되지 않는, 이렇게 얘기했어. 어느 두 수도 연속되지 않는. 그래서 이제 문제 풀어가는 방향을 봤더니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꺼내는 경우, 전체 경우에서 세 수가 모두 연속되는 경우랑 두 수만 연속되는 경우를 제외하자. 여사건으로 풀겠다는 얘기지, 그지? 자, 그래서 n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꺼내는 경우의 수는 nc3이 되는 거니까 계산하면 3팩토리얼 분의, 자, np3. 그래서 6분의 얼마가 돼요? n-1, n-2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주머니에서 꺼낸 3개의 공이 모두 다 연속되는 수이다 라고 하면은, 얘들아 봐봐. 자, 1, 2, 3 땡땡땡 해가지고 n-2에 n-1에 n 요렇게 해가지고 n개 공이 있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제 연속해서 3개를 고를 수 있는 경우는, 자, 하나, 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시작하는 수를 우리가 1이라고 생각하면 2, 3. 그래서 마지막은 얘네들을 선택하는 거니까 어디까지 와? n-2까지. 그래서 경우의 수가 n-2가지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로 또 내려갑시다. 자, 두 번째 경우로 보면은 주머니에서 꺼낸 3개 공이 요 경우구나. 세 번째 경우. 연속되는 두 수 중에 하나가 1인 경우의 수,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1하고 2를 뽑았겠지. 연속되는 두 수. 그렇게 되면 3은 뽑으면 안 돼, 그지? 그래서 남은 4부터 n까지의, 자, 몇 개예요? n-3개가 있을 거야, 그지? 그런데 우리는 3개를 뽑아야 되는데 2개를 이미 뽑아놨으니까 이 중에서 몇 개 선택해야 된다? 1개 선택해야 된다. 따라서 경우의 수는 n-3개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가 n-3이 될 거야. 자,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연속되는 두 수 중에 하나가 n이 되는 경우의 수, 그러면은 n-1하고 n하고는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n-2 선택하지 않고 1부터 n-3 중에서, 자, 얘네들 중에서 1개 뽑겠다. 그러니까 얘랑 경우의 수가 똑같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n-3개가 되겠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또한 연속되는 두 수 중에서 1과 n이 아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봅시다. 4하고 5하고 6하고를 선택했다. 아니지. 4하고 5를 선택했다. 그러면 연속되는 수가 딱 얘네 둘밖에 없어야 돼. 그러면 3도 선택하면 안 되고 6도 선택하면 안 되지. 그럼 남는 공은 몇 개가 돼? n개 중에 4개 뺐으니까 n-4개 중에서 몇 개? 1개를 골라내겠다. 이런 얘기지,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나번에 들어갈 게 뭐가 돼요? 나번에 들어가는 게 바로 나번에 들어가는 게 n-4 이렇게 되겠지, 그지? 아니지. 일단 이렇게 해서 1개 골라내는 경우의 수가 n-4개고, 이렇게 해서 둘을 골라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 제일 끝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둘을 골라내는 이런 경우의 수는 1은 일단 안 되지. 2부터 가능하죠. 2, 3 고르고 3, 4 고르고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n-1, n 이렇게 고르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n-2까지 가능하겠지,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빠지니까, n개 중에서 세 가지가 빠지니까 어떻게 돼? n-3가지 각각에 대해서 n-4가지씩 존재한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자, 보세요. 4나 5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자, 이렇게 봐서 n-3개란 얘기고, 이런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n-4개 중 하나를 골라야 되니까 n-4개씩 존재한다. 그래서 곱사건으로 적용하면 이렇게 이제 풀린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그치? 그래서 전체 경우 수를 다 더하게 되면은 2 곱하기 n-3 더하기 여기에는 n-3 곱하기 n-4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를 다시 한번 계산하면 아까 6분의 n, n-1, n-2 이게 전체 경우의 수였고, 자, 마이너스 아까 어떻게 했어? 연속된 세개를 고르는 방법 n-2개.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n-3하고 더하기 n-3에 n-4. 자, 이렇게 골라내는 경우가 있지, 그지? 그래서 이 식을 갖다가 정리해도 되고, 어차피 16 갖다 집어넣으니까 16만 갖다 집어넣고 계산해도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20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20번 문제는 우리 잠깐 좀 끊었다 가도록 합시다.